자, 이번 장은 우리 12쪽에 있는 종균의 이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균의 종류를 보면 1번에 보면 공립종균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톱밥종균, 그 다음에 액체종균, 뭐 성형종균, 종목종균, 태비종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공립종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밀이나 호밀, 숯으로 만든 어떻게 합니까? 종균이죠.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공립. 그래서 밀이나 호밀, 숯으로 썼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공립종균이라고 하고, 이 공립종균을 이제 이용하는 형태는 이제 양송이라든가 실령버섯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립종균은요,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배양기간이 비교적 짧습니다. 균사의 활착력이 좋고 접종 작업이 편리하고 퇴비와 접하는 종균의 표면적이 많기 때문에 균사의 활착 기간이 단축이 된다. 금방 자란다는 얘기죠, 종균인들이. 자, 보시는 것처럼 이 공립종균은요, 밀이나 호밀, 수술 이런 것들을 쓰고요. 톱밥에 비해서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어떡하죠? 금방 자란다는 이야기죠. 아시겠죠?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공립종균이라고 부른다는 것이고, 그러면 공립종균의 주재료로 가장 많이 쓰는 건 뭐다? 밀입니다. 여러분들이 별표 놓고 잘 눈여겨보셔야 되고, 다음 중 공립종균의 주요 재료로 올바른 것 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밀을 선택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찰기가 적고 잘 연근 것, 벌레가 먹거나 변질되지 않은 걸 사용이 되고요. 만약에 벌레 먹은 밀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에는 밀이 터져가지고 전분이 노출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립종균을 만드실 때는 이 밀 같은 것들을 물에 담가 놓고요. 그 다음에 수증기로 쩝니다. 수증기로 쪄가지고 수은 함량을 몇 퍼센트? 45에서 50%로 이제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립종균의 수분 함량은 45에서 50%, 45. 그래서 대표 습도 45%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밀은 수분 조절 시 수분 증가 비율보다 공립의 용적 증가율이 커서 약 40% 이상 늘어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밀 70kg, 70kg 밀 한 가마니를 수분 조절하게 되면 이게 110에서 120kg 정도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한 200에서 220병 정도의 종균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자, 우리가 이 수분 함량이, 공립종균의 수분 함량은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45% 정도 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합니까? 찌게 되면 어떻게 하죠? 수분 조절하고 이제 찌게 되면 이게 40% 늘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분 조절 45%, 그 다음에 찌게 되면 이게 용적이 부피가 늘어나니까 40% 늘어나니까 45하고 40 더하면 이제 뭡니까? 한 85% 정도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래 70kg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수분 조절해서 이제 만들면 총 무게를 달아보니까 여기에서 70에서 70kg에서 85% 증가한 110에서 한 120kg 정도가 된다라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한 병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170kg를 가지고 한 200에서 220병 정도를 만드실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지에 수분 함량이 많은 경우 균덩이 형성이 주된 원인이 됩니다. 물이 많게 되면 어떻게 되죠? 덩어리가 집니다. 여러분 밀가루 반죽할 때도 물이 많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덩어리가 쉽게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지의 수분 함량 조절할 때는 물이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또는 수분 함량은 45% 정도로 조절을 해주셔야 돼서 여러분들이 배지의 수분 함량이 많은 경우에 덩어리가 진다는 거. 물이 들어가면 덩어리가 지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양송이의 공립종균 제조할 때 수분이 너무 많아서 공립의 표면이 파괴되었다. 이때는 이제 뭘로 조절하셔야 됩니까? 여기 보니까 석고, 황산칼슘이라고 하는데 이 석고를 첨가해서 수분 조절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선풍기 등을 이용하여 유리수분 제거 후 석고를 배지 무게의 0.6에서 2% 첨가해서 공립에 어떻게 하죠? 결착을 방지하고 물리적 성질을 어떻게 합니까? 개선해 주셔야 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여기 보니까 이제 수분 조절할 때 수분 조절할 때는 뭐였어요? 석고, 황산칼슘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암송하실 때는 이렇게 석고하고 황산칼슘 이거는 뭐예요? 예, 석고와 황산수 그래서 석황산수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석고 즉 황산 칼슘 석고 황산칼슘은 뭘 조절한다? 수분 조절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그 산도 조절하는 게 나옵니다. 산도 조절. 산도 조절할 때는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탄산칼슘을 넣으셔서 어떡하죠? 산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배지의 산도를 6에서 6.8 정도로 조절하기 위해서 탄산칼슘을 석고량의 2분의 1 정도 첨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분 조절할 때는 이제 뭘 넣어준다고요? 석고, 황산칼슘을 넣어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처럼 이제 산도 조절, pH가 이게 산도예요. 산도 조절할 때는 뭘 넣어준다? 탄산칼슘을 넣어준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산도 조절할 때는 이제 뭐 한다? 산도 조절할 때는 탄산칼슘을 넣어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죠. 유의사항은 이제 석고와 탄산칼슘을 먼저 혼합한 후 공립 표면에 살포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종균병 1000ml, 이게 1리터죠. 1000ml에 보통 이제 한 병을 만들 때 454g, 이게 1파운드에 잘 암겨 놓으셔야 됩니다. 종균병 1리터, 1000ml를 만들 때는 454g, 1파운드를 정도 놓으셔야 되고, 이거를 이제, 부피비로 따지게 되면 750에서 800ml 정도 이렇게 입병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병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 병을 어떻게 해요? 75에서 80% 채우신다는 얘기죠, 1리터에. 그러면 이제 750에서 800ml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갖다가 무게로 재보니까 무게가 얼마 나온다는 얘기예요? 공립종균 만들 때는 454g. 이게 파운드로 따지면 1파운드입니다. 잘 암송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전을 해주셔야 됩니다. 손마개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종균 제조 시 배지의 건조를 방지하고 잡균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면전하셔야 됩니다. 공기 순환과 병 내부의 산소 공급을 위해서 어떻게 하죠? 종균병 마개, 손마개 부분이 12mm 이상이 되도록 면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봉지 재배라든가 또는 이제 병 재배를 할 때는 이 손마개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즘 실릭 스토퍼라고 해서 쓰기도 하는데 손마개를 쓰셔야 되는데 이 손마개는 왜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산소 공급을 위해서 손마개를 해주셔야 한다는 거. 자, 여기 보시면 면전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건조 방지, 잡균 침입 방지, 또 산소 공급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면전하는 가장 주된 이유를 찾아라. 그럼 뭘 찾으셔야 돼요? 그렇죠. 산소 공급. 버섯도 어떻게 하죠? 버섯균도 산소를 흡입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전할 때는 꽉 닫아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약간 공기가 들어가도록 면전하셔야 되고, 약간 좀 어떻게 합니까? 꽉 막으시면 안 되고 약간 풀어주셔야 한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암배양에서 균사 생장이 양호합니다. 양배양하게 되면 뭐예요? 햇볕에서 배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암배양하게 되면 이게 그늘이죠. 이게 그늘에서 배양하셔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공립종균은요 반드시 뭐 해주셔야 돼요? 흔들어 주셔야 됩니다. 흔들어 주셔야 돼요. 왜요? 덩어리가 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반드시 흔들어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배양 중 4에서 6일 간격으로 3회 정도 흔들어 주셔야 되는데, 흔들기 양송이인 경우에는 이제 6에서 7일 지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계란 정도 크기로 이제 성장이 되면
이제 흔들어 주셔야 한다는 거. 언제 흔든다고요? 6일에서 7일 후에. 이렇게 이제 흔들어 주게 되면 공립 덩어리가 상하적으로 흔들어 주게 되면 배지 전체에 고르게 혼합이 돼서 잘 균사들이 자랄 수 있다는 거죠. 흔들게 하는 목적은 뭐예요? 균덩이를 방지하고 미라를 분리하고 균일한 생장을 유도하고 배양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뭐한다? 이 종류를 이제 흔들어 주셔야 한다는 거. 그러면 이제 배양 시 덩어리가 집니다. 그걸 균덩이라고 하는데 균덩이가 형성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이 보는 것처럼 원균, 적정원이 퇴화된 거, 오래된 거 쓴 거라든가 또는 이제 균덩이가 형성된 적정원을 사용했다든지 공립배지의 수분 함량, 물이 너무 많다 이럴 때 또는 이제 흔들기 작업을 안 했다 또는 공립배지에 어떻게 합니까? 산도가 어떻게 됐을 때? 높았을 때 그다음 배양실의 온도가 어떻게 됐을 때? 이 높았을 때 덩어리가 집니다. 그러면 이런 균덩이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보니까 오래된 원균 또는 적정원은 사용을 안 하셔야 되고 오래된 거 보통 이제 한 달 이내 거 쓰셔야 되는데 한 달이 지난 거 이런 거 쓰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오염된 원균을 사용하지 않으셔야 되고 증식한 원균 중 덩어리 성질이 있는 균총 부위는 제거해버리고 불량한 적정원 사용을 하지 않으셔야 되고 공립배지의 적절한 수분 함량 조절 및 석고량을 사용하셔야 되고 정원에서 균사 배양과 정해진 알맞은 시기에 종균을 흔들게 하셔야 되고요. 고온 저장이라든가 어떻게 합니까? 장기간 저장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립종균 배양 시 유리 수분이 물방울이 생기는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배지의 수분 함량이 어떻게 됐을 때? 높았을 때 그죠? 수분이 많다 이럴 때 배양기간에 변온이 심하다. 이게 뭐예요? 배양기간 중에서 온도 차이가 심해졌을 때를 의미하겠죠. 또는 이제 에어컨 또는 외부의 찬 공기, 따뜻한 공기가 아니고 뭐예요? 이 찬 공기가 유입이 되더라도 유입됐을 때 유리수분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장기간 고온 저장했다. 배양 후 어떻게 합니까? 저장실로 바로 옮겨졌을 때 이럴 때는 유리수분이 형성되는 주된 원인입니다. 여러분 문제 나중에 보시면 다음 중 공립종균 배양 시 유리수분이 형성되는 주된 원인은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 내용은 잘 눈여겨서 이제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오염률이 다른 종균에 비해서 높은 원인은 종균 흔들기 할 때, 배지가 분명하게 닿았을 때, 배양 시의 온도와 습도가 높았을 때, 너무 심하게 흔들어 마찰에 의해서 버섯균이 생육 장애를 일으키고 뚜껑 부분에 오염균이 배지에 떨어질 때, 배지살균 및 접종 시 오염되었을 때 이럴 때는 이제 오염률이 높다라는 걸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저장하셔야 되죠. 배양 중 작균에 오염된 종균병은 즉시 폐기해야 되고 배양이 끝나면 저장실로 옮겨서 2, 3일 간격으로 어떻게 한다? 흔들어줘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봤습니까? 공립종균. 공립종균은 밀이나 호밀, 수수 같은 것들을 이제 사용한다. 공립종균의 수분 함량은 어떻게 된다? 45%다. 이렇게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톱밥종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어떻게 합니까? 종균들은 다 뭘 쓰죠? 이 톱밥종균을 씁니다. 톱밥종균을 이렇게 쓰죠. 대부분의 이제 표고버섯은 톱밥종균을 통해서 이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톱밥종균은 대부분의 식용버섯은 톱밥종균을 통해 가지고 만들 수 있다는 거 보시고 이 톱밥종균을 만드는 과정을 보게 되면 톱밥을 3에서 5mm로 쳐서 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쓰셔야 됩니다. 이 크기가 나오니까 잘 눈여겨 보셔야 되고 주재료로 쓰는 톱밥으로서 쓰는 것들은 화렵수 톱밥을 씁니다. 즉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포플러라든가 참나무, 미송톱밥 이런 것들이 버섯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포플러 톱밥, 참나무 톱밥, 미섭 톱밥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플러 톱밥이 미송 톱밥보다 품질이 우수합니다. 그 다음에 참나무 톱밥을 쓰는 거는 표고, 영지 버섯, 뽕버섯 그 다음에 포플러 톱밥을 좋아하는 것은 느타리 버섯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톱밥종균은 대부분 애쉬용 버섯을 사용하고 병재배 그 다음에 봉지 재배할 때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 재배할 때 우리가 고압 살균을 먼저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강한 열에 녹지 않는 PP병을 사용한다는 거. PE병 사용 안 한다는 거 잘 눈여겨 보시고, 그 다음에 준비된 톱밥과 미강은 어떻게 합니까? 부피비로 8대2, 즉 4대1 비율로 어떻게 하죠? 혼합하셔야 한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미강, 쌀기의 비율이 30% 이상이 되면 오염률이 높아집니다. 균사 생장 속도가 늦어집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들 영양제 좋다고 너무 많이 먹어도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이 톱밥종균의 수분 함량은 몇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65%. 아까 우리가 공립종균은 몇 퍼센트였죠? 45%였었죠. 기억하시고, 살균이 가능한 병, 1000ml PP병에 550에서 650g을 입병한 후,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1.5에서 2cm 정도로 구멍을 뚫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톱밥 종류를 만들고 나서는 여기다가 가운데 막대기로 뭐예요? 구멍을 뚫어주셔야 한다는 거죠. 왜? 그렇죠. 산소 공급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합니까? 골고루 성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뚫어주셔야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살균이 가능한 1000ml에 한 병이 이제 550에서 그 다음에 이제 650g을 입병한 후 1.5에서 2cm 정도로 구멍을 뚫어야 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우리가 공립종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무게를 달아보니까 몇 g이었죠? 454g, 1파운드였죠? 근데 톱밥종균은 어떻게 되나요? 톱밥종균은 550에서 650g이라는 거 잘 눈여겨보시고요. 이 병 후에는 반드시 살균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한 병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 한 병을 여러분들이 만들었다고 하면 이 한 병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쵸. 또 다른 접종원을 80에서 몇 병? 100병 정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한 병 만들어 놓으면 종균 하나 가지고 80에서 몇 병? 100병 정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전을 해야 되고요. 면전. 손막이 해야 한다는 얘기죠. 공기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배양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면전해야 되고, 배양기간은 이제 한 달 이내 20일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 공립종균 같은 경우에는 얘는요 덩어리가 지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반드시 뭐 했었죠? 그렇죠. 얘는요 흔들어줬어요. 아까 우리가 공립종균은 어떻게 했어요? 반드시 이게 흔들어줬잖아요. 흔들어줬는데 덩어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균덩이가 어떻게 하죠? 생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반드시 뭐 했었죠? 이렇게 흔들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 톱밥종균은 이거는 흔들기 작업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톱밥종균은 흔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톱밥과 미강을 몇 대 정도로? 8대2, 4대1 비율로 80%대 20%로 혼합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톱밥종균의 수분 함량은 65%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000ml에 무게를 재보면 550에서 650g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구멍을 뚫어주시고, 그 다음에 접종한 한 병을 가지고 80에서 100병 정도 제조할 수 있고, 면전 반드시 해야 되고, 배양기간은 20일 정도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보셔야 됩니까? 액체 종균을 이제 보셔야 되죠. 액체 종균을 쓰는 건 뭘 쓰죠? 팽이나 느타리버섯, 버들송이, 잎새, 동충하초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죠? 액체 종균을 쓴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종균이 뭘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액체로 되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어요? 그렇죠.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배양기간이 그만큼 단축이 되지만 한번 오염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박테리아라든가 오염이 되면 쉽게 오염이 가능하니까 이거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액체 종균은 배양기간이 짧고 균의 활력이 좋지만
잡균 오염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액체 종균은 우리가 뒤쪽에서 배우겠지만 박테리아 적어놓으셔야 되죠. 예, 박테리아 오염이 쉽게 된다는 거 잘 보시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접종하는 삼각 플라스크라든가 링겔병에 살고 있는 액체 배지 기운을 놓고 진탕 배양 또는 이제 정치 배양 하셔야 되고, 예, 접종 후의 주입량은 1에서 5%가 적당하고, 그 다음에 액체 증균이 이제 많을수록 배양 기간이 단축이 된다라는 거 보시고, 액체 배지는 이제 감자 추출 배지와 대두박 배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감자 추출 배지 PDB라고 하죠. 그 다음에 대두박 배지 쓰고요. 느타리는 이제 살균전 배지의 산도를 4에서 4.5 정도로 해주셔야 되고요. 팽이버섯, 큰 느타리, 버들선, 잎새, 동충하초 이런 것들은 액체 종균을 쓴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액체 종균의 특징 중에서는요, 이거는 이제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품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거품 방지제로서 뭘 쓴다? 안티폼이라는 걸 쓴다라고 여러분 잘 눈여겨 이제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액체 종균은 말 그대로 뭐로 되어 있다? 물로 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동충하토 같은 경우는 이제 번데기에다가 누에다가 액체 종균으로 이렇게 바늘로 주사 바늘로 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성형 종균, 종목 종균, 태비 종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성형 종균은 톱밥 성형 종균이라고 합니다. 이제 표고버섯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데, 보통 이제 표고버섯은 이제 나무 원목 재배로 많이 쓰거든요. 자, 그러면 성형 종균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성형 종균은 어떻게 합니까? 이 모양이 이 총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톱밥 종균, 종목 종균에 비해서 경제적이고 활착력이 우수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톱밥 종균 및 종목 종균에 비해서 경제적이고 활착력이 우수하고, 그 다음에 무균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형 종균, 톱밥 종균을 만드실 때는 완전히 배양된 톱밥 종균을 가루 형태로 부순 후 4에서 5mm 정도로 채로 쳐가지고 성형 종균 제종기에 성형판으로 맞춰서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목 종균은요, 이거는요, 참나무를 롤러, 베어링 모양으로 깎아 만든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나무를 깎아서 이렇게 종균을 만들어 보는 건데, 요거는 지금 특징을 보게 되면 만들기가 좀 어렵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고요. 하지만 참나무를 롤러 베어링 모양으로 깎아 만든 것이고, 톱밥 성형 종균보다 접종이 10배 빠르고 종균의 저장량이 강합니다. 그 다음에 접종 후 건조하거나 습도를 낮게 관리하면 균사의 활착력이 낮고 균사 생장이 떨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종균은 이 성형 종균에 비해서 접종이 10배 정도 빠르고 저장력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참나무 원봉을 롤러 베어링 모양으로 깎아서 만든 거고요. 그다음 물에 담가 놓고 함수율, 수분을 75% 정도로 맞춰 놓으시면 되겠고, 베어링 원목과 톱밥을 10대1 비용으로 이제 10대1 정도로 혼합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 하죠? 종목 종균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6번째 뭐가 나옵니까? 태비 종균이 나오죠. 자, 태비 종균은 볏짚을 5에서 6cm로 절단해서 4배 정도의 물에 어떻게 합니까? 담가 놓습니다. 그리고 물을 뺀 후 무게 비율의 2에서 3%의 탄산 칼슘이라든가 영양 첨가물을 혼합해서 병에 넣었습니다. 살균 및 접종은 종목 종균과 동일하고요. 균사가 완전히 성장한 후 5일 정도 더 숙성시킨 후에 벽면이 자갈색을 띠며 사용합니다. 보존은 이제 20도씨 정도 상온에서 하고요. 1개월간 저장이 가능합니다. 저온실에 보존하면 어떻게 되죠? 사멸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태비 종균은 여기 이제 그림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태비 종균 태비로 만든 건데요. 제가 그림에서 뺐군요. 태비로 만든 건데 태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태비 종균. TV로 이제 만들어 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죠. 자, 배지의 종류를 보니까 버섯, 채소 배지가 있고,
퇴비배지가 있죠. 버섯 채소 배지, 아미노산 유의 영양제와 설탕, 한천도로 제조한 배지로 세포를 주로 배양할 때 주로 많이 씁니다. 퇴비배지, 볏짚, 보리집, 밀집 등을 쓰고요. 거기 보면 이제 무기태 요소가 있고 유기태 요소가 있어요. 잘 암송해 놓으셔야 되고, 무기태 요소로 쓰는 건 요소와 연막 칼륨. 그 다음에 이제 유기태 요소로 쓰는 건 뭘 쓰죠? 개분, 이강, 깻목, 밀기후, 장유바 이런 것들을 쓰고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양송이 재배할 때 우리가 배우겠지만, 질소 함량이 높은 것은 깻목, 그 다음에 장유바. 이 두 가지는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니까 잘 암송하시고, 미강, 개분, 옥수수, 속대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퇴비배지의 수분 함량은 몇 퍼센트? 70%. 온도는 60도씨 이하에서 만드시면 되겠고, 발효된 어떻게 합니까? 퇴비를 40g을 15분간 물에 끓여 망으로 걸러낸 후 설탕을 첨기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양송이 버섯은 이제 퇴비배지를 쓰죠. 톱밥배지는 요 크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죠. 톱밥은 3에서 5mm, 쌀겨는 이제 2에서 1.5mm 정도 사용한다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느타리, 표고, 영지, 뽕나무 대부분의 모든 버섯은 이 톱밥배지를 씁니다. 국립배지는 이제 밀이라든가 한밀을 쓰고요. 수분은 아까 우리가 45%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은 좀 잘못됐군요. 사용되는 버섯은 뭐 썼죠? 양송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신령버섯, 이런 것들은 국립배지를 쓴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볏짚배지, 볏짚이라든가, 미강, 밀기율, 이런 것들 이제 쓰고요. 주재료의 볏짚배지, 주재료는 볏짚이고, 부재료는 미강입니다. 영양제는 미강. 그 다음에 이제 미강이라든가 밀기율. 미강이 없으면 밀기율을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침수법, 감수법을 쓴다는 거 보시고, 액체배지를 쓰는 건 뭐 쓰죠? 상황버섯이라든가 노루궁뎅이 버섯 이런 것들은 뭐 쓴다? 액체배지를 써야 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의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셨고요. 자, 다음 장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